반갑습니다. 자, 노트북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세서 인텔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말 출시한 인텔의 새로운 노트북용 프로세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 코드명 루나레이크는 굉장히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따끈따끈한 신상 노트북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ASUS 젠북 S16 UX5606 모델입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SUS 제품, 특히 젠북은 특유의 디자인 감성을 가지고 있죠. 젠북 S16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깔끔한 그리고 세련된 느낌의 외장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판이 셀랄루미늄이라고 하는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높은 내구성 그리고 가벼운 무게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제품 컬러는 수마이아 그레이 그리고 스칸디나비안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볼 이 제품은 이 수마이아 그레이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컬러감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상판 표면 질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기로는 조금 거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만져보면 또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지문이 상대적으로 좀 덜 묻어납니다. 요거는 좀 마음에 들어요. 자, ASUS 젠북 라인업은 휴대성을 강조한 업무 및 크리에이티브한 작업 쪽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딱 보면 디자인에서 제품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도 중요하겠죠. 실측한 제품 무게는 1494g이 나왔습니다. 스펙상 무게가 1.5kg이니까 뭐 스펙과 동일하게 측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 무게, 그쵸, 이래야죠. 업무용 혹은 크리에이티브 작업 쪽으로 휴대성을 살리려면 요 정도 무게,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의 경우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는 8533MHz 클럭의 LPDDR5X 32GB가 탑재가 되었고요. 인텔 아크 140V 내장형 통합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e 4.0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HDMI 2.1 포트가 있고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2개, 그리고 오디오 콤보 잭이 있습니다. 우측을 보면 SD카드 슬롯이 있고 USB 3.2 Gen2 A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자,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가 있다는 건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A타입 포트가 하나뿐인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제품의 컨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또 감안해 본다면 이 정도도 상당히 뭐 잘 갖추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죠. 이 모델은 16인치 2880에 1800 3K 해상도에 120Hz 주사율 그리고 터치 입력을 지원하는 OLED 패널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안티글레어가 아니라서 좀 아실 수는 있는데 터치 입력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쵸, 글레어 패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터치를 지원하는 패널인데 글레어 패널 아닌 게 있나? 아마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전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95%, DCI-P3 100%, NTSC 94%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sRGB는 스펙시트상 133%인데 측정 표기 한계상 100%까지만 이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영상 편집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 시청 등에 적합한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널 밝기는 380.6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 400니트니까 측정에 따른 오차범위 감안하면 스펙에 준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성이 강조된 제품인 만큼 야외 사용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글레어 패널이라서 신경이 쓰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패널 밝기가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야외 사용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정확도는 최소 0.18, 최대 3.50, 평균 1.1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색상 정확도도 이 정도면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델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작업성에 맞춰진 제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딱히 아쉬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성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토탈 스코어는 7035점, 에센셜 1270점, 프로덕티비티 8859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이 9910점, 게이밍 7344점이 나왔습니다.
자, 제품 스펙에서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 모델은 인텔 아크 140V 내장형 통합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지금 벤치 테스트 결과 토탈 스코어만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낮은 점수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퍼포먼스가 높은 모델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부 항목을 보면 에센셜, 프로덕티비티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항목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 테스트에서 종합 점수를 깎아 먹은 건 게이밍 요 테스트 부분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게이밍 쪽을 제외하면 작업이라든지 업무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UL 프로키언 벤치툴은 제작 툴을 자동으로 구동을 하면서 실제 구동 성능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 결과는 4241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점수가 CPU 렌더링 기준으로 살펴본 점수인데 보통 4K 영상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급 랩탑에서 이게 6000점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점수만 두고 본다면 조금 성능이 빠지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점수도 꽤 높게 나온 겁니다. 자, 영상 편집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PU로 렌더링 하는 경우는 잘 없죠. GPU를 사용하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모델이지만 어쨌든 GPU 렌더링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11480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경우는 가벼운 수준의 4K 영상 편집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한 포토 에디팅 테스트 결과입니다. 점수가 6116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면 포토 에디팅 작업에서 아쉬울 거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한 작업성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피스 생산성. 사실 이거 테스트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6336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오피스 생산성 충분히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능 쪽에서 봤을 때 테스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제작 작업과 업무용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키보드 한번 살펴보죠. 펜타그래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ASUS 에르고센스 키보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노트북의 키보드 부분을 보면 16인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넓게 배치된 키보드를 볼 수가 있는데 키 간격이 대탑용 키보드와 동일한 간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감에서 오는 쾌적함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키캡은 중앙에 살짝 들어간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키 트래블은 1.1mm로 깊이감 근데 펜타그래프에서 깊이감을 따지는 건 좀 의미가 없겠죠. 자, 터치패드는 광폭 글라스 터치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SUS 에르고센스 터치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터치감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PVD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관리도 좀 쉬운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터치패드 쪽을 보면 제가 지금 필름을 붙여놨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이 필름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필름을 보면 터치패드 쪽에 스마트 제스처 기능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죠. 볼륨 조절이라든지 밝기 조절 등을 터치패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성과 활용성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터치패드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트북의 사운드는 아무래도 영상 시청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델은 6개의 하만카돈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들어봤을 때 개인적으로 사운드 품질은 노트북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터리와 제품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78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만 두고 보면 그냥 노멀해요. 그런데 제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 구동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려 14시간이 넘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루나레이크가 하여튼 배터리 쪽은 자꾸 놀래켜주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배터리 충전 없이 저녁까지 쭉 사용하는 데일리 노트북으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거 팬소음이었습니다. 팬소음과 발열 쪽을 살펴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형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용도에 따른 메모리 탑재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스토리지의 경우 이 모델은 웨스턴 디지털의 SN560 1TB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분의 슬롯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지 확장성은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확장을 하시려면 더 높은 용량의 SSD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ASUS 젠북 S16, UX5606 이 모델은 루나레이크와 굉장히 궁합이 좋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품의 방향성이
작업과 업무 쪽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생각되고 소음, 발열,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 등 제품의 사용성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의 가격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항상 가격은 호불호가 있죠. 자, 아마 게이밍 노트북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에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의 컨셉이 휴대성을 강조한 작업용 또는 업무용 노트북이라는 점에서 이 모델이 제공하는 기능이라든지 특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굉장히 좋아요. 디스플레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진심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운 나세요. 고맙습니다.